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늘 증시도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의 주요한 특징 그리고 어제 제가 장전 매매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늦은 밤이었지만 제가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시고 또는 아침 장 시작되기 전에 매매에 한두 명이라도 좀 응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해서 영상을 내보냈었는데요. 그 영상에 추천된 종목이 오늘 과연 그대로 했을 경우에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었는가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 그런 종목들 한번 간단히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마지막 한 10시 넘어서 오늘 아침 동시호가에 이 종목을 시초가로 매수를 하면 그냥 일정 부분 3%에서 5% 정도 수익을 주는 종목. 하여튼 지금 현재 대선 정책주로 연관이 돼 있는 그 환경 정책 관련주인 자연과 환경하고 이스타코라고 하는 종목을 두 종목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요령을 어제 그 시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매수한 시초가보다도 3%에서 5% 자기 이제 안전하게 목표 수익을 정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한번 그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떤 흐름으로 전개됐는지 우선 자연과 환경부터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연과 환경을 제가 추천했던 그 배경은 주가가 시초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시초가에서 주가 어제 많이 올랐다가 종가에는 고점 대비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이 종목의 특징이 윗꼬리를 길게 남기는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내일도 시초가에 어제 시간 외에서는 한 20원 빠졌었기 때문에 시초가를 그렇게 높게 안 주고도 살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초가에 반드시 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가에 살려고 호가를 조정하다가 시초가에 못 사게 되면 자꾸 그 작전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허둥허둥 대다가 이 종목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시초가는 그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시초가에서 이 시초가를 싸게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윗골이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반드시 시초가 이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 종목을 넣어 놓으시면 되고 1.9%가 올랐었죠. 그러고 불과 30분 만에 19%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저는 혹시 매도를 못하는 거 어제 이게 계속 장이 약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시초가는 꼭 약했다가 장중에 반등하고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시초가를 사면 한 3%에서 5%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무려 1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위로가 있으면 사실은 매도를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주가가 얼만큼 탄력 있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보고 충분히 관찰하고 매도를 해도 되는데 이게 시초가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일단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목표 수익을 짧게 잡을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어제 그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종가에 또 이렇게 마이너스 3.6으로 끝났죠. 그랬으면 이거 종가에 또 매수해도 내일 또 3%에서 5%는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1억 4,400만 주가 됐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의 장이 5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게 60원이나 또 올랐지 않습니까? 시간 외에서 지금 2,840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선 정책주들, 인맥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정책주로 하면 그래도 위험 부담이 조금 적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또 시간에서 얼마 끝나는가를 보면서 내일 또 잘 응용하시면 자연과 환경은 내일도 수익을 시초가 공략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하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스타코라는 종목이었었죠. 이스타코라고 하는 종목도 오늘 이게 이제 이스타코도 주택 보급 활성화 뭐 이런 관련주로 대선 정책주로 많이 거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항상 상승하면 윗꼬리를 남기는 이런 습성.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이라는 그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런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초가를 매수해서 윗꼬리 남기는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종목도 사실은 오늘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이게 사실 저도 시초가로 진입을 했는데요. 5% 정도 6,330원. 왜냐하면 어제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이 높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 시초가가 좀 높게 붙을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 6,200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호가를 조금씩 높게 쓰기 시작하면 일단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산 다음에 6,550원 정도 한 200원 정도 올려서 걸어놨더니 매도는 됐는데 조금 아쉬웠죠. 이게 또 6,000원대까지 밀리고 하는 국면들이 있었지만 일단 먹은 거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또 진입은 안 했는데요. 이게 오늘 2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시간 외의 움직임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또 잘 응용하셔서 내일 매매에도 응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1시에 윤석열 그 대선 전 검찰총장 대선 레이스에 이제 본격 그 진입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듯이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 이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이 피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약할 거다. 이제 뉴스 효과라고 하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대선 관련주로 윤석열 관련주들 오늘 약세 현상이 뚜렷했는데요. 대부분이 그 정책주들 그런 쪽은 좀 강했다가 역시 그 기자회견 후에 약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그 언론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신비주의에 가려가지고 마치 그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환상 속에 있다가 실제로 이제 발언을 하고 언론에 이제 공개가 돼서 나오면은 뭔가 그 정책을 구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얼핏 들을 때는 조금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확고한 이런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그 실망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비주의가 벗겨지는 순간에 그 약간의 그 시장에서 그
실망 매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여지없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반면에 그 미발표 후보주들이 오히려 또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됐죠. 오늘 같은 날 아이러니하게도 최재형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사표는 냈지만 아직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알려진 인맥주들, 그 이루온이라든가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종일관 약했었는데, 윤석열 그 총장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그 최재형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거는 뭐 다 이 마찬가지죠. 또 이 언론에 다시 이쪽은 신비주의에 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발빠른 매수세들이 또 새로운 쪽으로 찾아간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대선 등록을 하고 7월 1일 날 아마 기자회견 하면서 대권 그거를 뭐 펼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론했던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으로 돌던 카카오뱅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모라든가 상장 예정일자 이런 것들이 윤곽이 잡혔죠. 7월 말에 공모주 청약을 거쳐서 8월 5일 정도에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가가 대략 한 39,000원 선 정도, 지금 카카오의 장외가가 8, 9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39,000원이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상이 또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고요. 만약에 39,000원 선 정도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약 18조 정도, KB금융과 신한지주에 의해서 약 3의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KB금융이 약 한 23조, 신한지주가 21조 이렇게 되니까 요 상황이면은 18조로 3위가 되지만은 지금 공모주가 7월 26일, 27일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따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금융주에서는 1위로 올라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의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카카오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바닥에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상승으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 아주 눈에 띄죠. 오늘 3,000원이나 올랐고, 지금 개인들이 우량주 쪽으로 주식을 편입을 해가지고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때까지 한번 평가익으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가는가 관심을 높은데요. 여하튼 그동안 하락 과정을 딛고 다시 재상승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다소 부정적인 그 전망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대한전선이 오늘은 다소 그래도 3,000원을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2,980원을 일시적으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또 장중 반등이 3%까지 의미 있는 또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종가에 비록 보합권대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기존 차트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3,000원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일단 매도하는 측면에서도 은행권의 매물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들, 또 개인들도 바닥권에서 사서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지만, 이 종목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급한 매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여러 차례 그 바닥권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은 정말 이 바닥을 지켜낼 건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몇 번의 그 테스트를 조금 이겨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전선도 뭐 그 안전하게 기존 제가 그 편안하게 그 등락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보합권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3% 정도, 뭐 아주 강한 날이면 5%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 1.8에서 약 3%의 반등이니까 그 폭으로 따지면 좀 5%에 가까운 그런 반등이긴 한데, 꼭 이렇게 모든 종목 그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조금 짧게 잡고 매수한 가격에서 약 3% 정도. 대한전선은 한 100원 정도 올려놓으면 당일 매매는 앞으로 계속 유효해질 걸로 보고요. 이게 수급에서 보면 이 종목이 신기하게 그 외국인이 자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난번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팔고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자꾸 잡아두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지지선을 무너질 듯 하면 외국인이 이렇게 강한 식으로, 이것도 오늘 양봉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일 또 오늘처럼 3,150원이라든가 요 정도까지 반등시켜주고 또 금융권의 매물로 조금 밀리고 이런 흐름이어서 당분간은 이 3,000원을 지지하면서 상단을 3,300원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은 이제 그 오히려 그 대선 관련주다 이런 거를 떠나서 현재 가격대면 안심하고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이런 음봉이 났을 때마다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오늘 또 이게 비록 뭐 대선 인맥주로 윤석열 그 캠프의 대선 인맥주로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그걸 떠나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어차피 전선주라든가 전력 이런 쪽으로는 계속 업황이 호전되고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대선하고 무관하게 기본적 분석으로도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의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도 3,000원 근방에서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그래서 혹시 내일 약하게 출발을 하면 이것도 대한전선하고 비슷하거든요. 3,000원 근방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고 반등할 때는 왠지 강한 흐름으로 보이면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3,300원 넘어갈 때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잘 고점에 정리하는 전략으로만 나가면 이 대원 전선도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자리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PHC라고 하는 종목, 옛날 필로시스 헬스케어인데요. 이것이 오늘 상한가를 연속 2번이나 들어갔거든요. 잠깐만 한번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HC인데요. 이게 원래는 4월 달에 사명 변경해서 그렇고요. 작년까지 필로시스 헬스케어라고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 지분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한때 코로나가 초기 범람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히트를 쳤던 그 종목에 속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주봉으로만 우리가 쳐봐도 그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주가가 전에 9,800원, BBB라고 하는 데하고 합병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가가 아주 그 바닥권을 헤매다가 바닥권에서 이게 이제 주봉으로 표시가 된 거긴 하지만요.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쪽 동남아 쪽에 진단키트 수출을 한다 하는 그런 실적 호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매매를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연속해서 이틀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오늘도 여러 차례 무너지다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징이 바로 아침에 그 높게 붙지는 또 않거든요. 그걸 좀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그 기관 수급이라든가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놓고 과거에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대한전선의 초기 상승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상승은 외국인들이 주도해놓고 외국인들은 일정한 수익을 내고 여기서 빠져나갔는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잡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주가가 기준 가격을 조금 벗어나서 상승을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개입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보시면서 PHC 요 종목에 제가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바닥권에서 우리가 그 투자 주체별로 그 물량을 이동하는 그 흐름을 잘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 급등해서 좀 진입하기 어려우시다 하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여기서 밀리지 않고 개인들이 떠는 거를 외국인이 다시 또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 종목을 더 갈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매매에 참여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흐름으로 나온 종목이 AB 프로 바이오 우리가 그 모더나 관련주로 해서 너무나 잘 아는 종목 아닙니까? AB 프로 바이오가 오늘 그런 흐름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다가 주가가 종가 무렵에 조금 밀리면서 끝나기는 했는데 이게 장때 그 지난번에 1,700원까지 상승을 주도를 해놓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으로 출현을 했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종목들이 금방 시세가 꺾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혹시라도 약하게 출발을 한다든가 하면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량 거래도 수반이 됐고 그리고 장기간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이런 주식들이 금방 좀 시세가 사그러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 점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대선 정책주들이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거론을 했던 우리들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스타코 주택 보급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이 위에도 그린 에너지라든가 일자리 창출, 저출산 이런 것들을 또 포인트를 맞추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주 대선에 이 원자력이 큰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를 오늘 윤석열 그 후보라고 할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지금 야권이 이슈로 다루고 하는 것이 원자력이 앞으로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겠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자회견할 때 우리의 아까운 기술을 사장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원자력 폐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구미에서 우리의 수출로 그 원자력을 같이 협업을 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우리가 폐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이거에 대한 그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기자회견에서 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종목들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성 파워텍이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 할 때 급작스럽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그 주가가 계속 약했다가 장대 그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으로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한 100원 정도 하락이 됐거든요. 내일 약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그 두산중공업도 오늘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한전산업도 플러스로 전환했고 우리기술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테마가 앞으로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매매를 잘 하시고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간략하게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